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유난히 겨울이 길고 시리던 해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었죠. 골짜기를 따라 흐르던 가을물은 일찌감치 얼어붙었고 바람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며 밤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곡식이 부족할까봐 또 땔감이 모자랄까봐 저마다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은 가난했습니다. 땅이 척박해 농사를 지어도 늘 수확이 적었고 그마저도 험한 산세 탓에 장에내다 팔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들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사냥을 했고 겨울이면 나무를 해다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일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눈이 쌓이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 끝 외따로 떨어진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만수와 그의 늙은 어머니 순덕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만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심성은 착하고 우직했으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걱정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면 만수는 헛간의 지게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만수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말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어두웠지만 아궁이에 불을 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벽에 기댄 채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만수가 얼른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아 드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른 집단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지난 가을부터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탓이려니 했지만 날이 추워질수록 기침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등은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습니다. 만수는 산에서 캐온 도라지와 배를 다려드렸지만 기침은 좀처럼 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서는 가슴을 치며 기침을 삼키곤 했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상은 초라했습니다. 멀건 감자죽 한 그릇과 시들기 직전에 무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그나마 실한 감자를 골라 어머니 그릇에 담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속이 든든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콜록, 아이고 이놈의 기침이 밥 먹는 것도 방해를 하는구나. 만수는 얼른 일어나 어머니의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지게의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만져졌습니다. 만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비단 어머니의 기침과 부족한 식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을 안이 이 고을 전체에 내려오는 오래된 산의 규율, 부열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입 하나를 더는 것이 곧 남은 식구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겨지던 시절의 잔인한 풍습이었습니다. 그 규율이란 사람이 70살이 되면 산에 모셔다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효도를 다한다. 혹은 산으로 돌려보낸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운 겨울 험한 산속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끝을 의미하는지. 만수의 어머니 순덕 할머니는 다음 달이면 정확히 70이 되셨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그날이 다가올수록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규율을 따르려면 아들은 튼튼한 지게를 새로 짜야 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편히 모시기 위함이라는 명목이었지요. 만수는 본래 손재주가 좋아 지게나 삼태기 같은 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며칠째 헛간 구석에 세워둔 지게를 바라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게의 낡은 멜빵은 달아빠졌고 등받이 나무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새 것으로 갈아야 했지만 만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무거운 나무찜을 쥐고 내려왔습니다. 몸이 지치고 고단하면 딴 생각이 나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 차면 만수는 다시 그 지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어머니를... 그는 차마 다음 생각을 잊지 못하고 돌아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속내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낮 동안 만수가 없는 집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기침을 참아가며 낡은 속옷을 꺼내 꿰맸습니다. 만수가 겨울에 입을 옷이었습니다. 솜이 다 죽어 납작해진 속옷에 정성껏 새솜을 얇게 펴놓고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틈을 막았습니다. 우리 아들, 추우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마른 손으로 옷감을 쓸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는 겁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소금을 굵은 냄비에 넣고 천천히 볶고 있었습니다. 아, 만수냐? 다름이 아니라 소금이 눅눅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싹 볶아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만수는 그 소금이 겨울나기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수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당장 제 코가 석자인 판국의 남의 사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강 건너 마을에서 규율을 어기고 늙은 부모를 숨겨둔 집이 발각되어 온 식구가 관아로 끌려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만수가 땔감을 쥐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수근거리던 안악들이 입을 다물고 그를 흘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만수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저 집도 곧이로군. 언제쯤 산에 갈꼬. 저러다 우리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냐. 소리 없는 질책과 재촉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밑에서 뽀드득 뽀드득 울리는 눈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밟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팠으며 무엇보다도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가 막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헴, 만수 있는가? 김 이장이었습니다. 김 이장은 본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관아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원성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곡식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만수는 흙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김 이장은 만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닐세.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네. 그는 곡식자루를 툇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관에서 나온 구휼미는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걸세. 자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받고 자네도 도리를 다하게 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장님, 들어오시죠. 날도 추운데. 김 이장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방 안의 할머니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아닙니다, 할머님. 저는 그저...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만수야, 이장님께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내어드려라. 그리고 이장님 걱정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툇마루에 놓인 곡식 자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이장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 압니다. 이장님의 고충도 알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압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그렇지요.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는 법. 김 이장은 그 미소를 보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님, 그게... 저는...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야, 내일은 날이 갤 모양이구나. 헛간에 있는 지게 손 좀 봐야 하지 않겠니? 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김 이장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황급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이장이 떠나고 난 뒤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고 순덕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조각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만수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게를 손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것은 체념이자 아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들이 죄책감을 덜도록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켜고 구석에 세워둔 낡은 지게를 끌어냈습니다. 금이 간 등받이 나무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지게로 어머니를... 그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지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끼줄과 나무 토막들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만수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을 보니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는 작은 보자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볶았던 소금을 담은 주머니와 며칠 전 꿰맸던 낡은 소못, 그리고 작은 나무 빗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산으로 갈 채비를.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생신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밖에는 쉴 새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하얗게 변했고 길은 끊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때라는 신호였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만 그에게 다른 길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만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이제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집도 산도 하늘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차가운 눈을 한 움큼 쥐어 얼굴에 비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손대지 못한 낡은 지게가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이 되자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렸고 만순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혹한 정적이었습니다. 만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하에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어머니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징소리였습니다. 징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급하지도 흥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재촉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모이시오. 관에서 사람이 나왔소. 김 이장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그답지 않게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굳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 단단히 여미고 가거라. 바람이 찰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놀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두툼한 손바지를 껴입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회관 앞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말을 탄 군졸 두엇과 그들을 이끄는 듯한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두꺼운 가죽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은 연신 콧김을 뿜어냈습니다. 김 이장이 그들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얼어붙은 땅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교가 말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님의 명이시다. 목소리는 눈발을 뚫고 모든 사람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극심하고 겨울이 길다. 관아의 창고도 넉넉지 않다. 이에 고을의 오랜 법도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명한다. 사람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장교는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들었습니다. 눈이 길을 막기 전 모든 마을은 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이른이 넘은 노인을 집에 숨기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가 있다면 장교는 잠시 말을 끊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안은 물론 그 마을 전체에 겨울 구휼미 지급을 중단할 것이며 가장은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뜩이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마을이었습니다. 관에서 내려오는 구휼미는 이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한 집의 불순종이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포가 눈앞의 추위보다 더 빠르고 혹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광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절박한 애원이자 차가운 압력이었습니다. 저편에서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네 안악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도 올해 69이었습니다. 만수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밑에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 전체에 적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무릎 덮개 하나에 의지한 채였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요. 춥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구나. 관에서 많이 다그치더냐. 만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미를 버릴 수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까지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불길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효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이장이 다시 만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만수야, 나를 원망 말게. 나도 죽을 맛일세. 만수는 말없이 김 이장 앞에 숭늉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 이장은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교가 독사 같은 놈일세. 마을 노인들 명부를 다 가져오라더군. 자네 어머니 함자도 거기 적혀 있었네. 김 이장은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에서 사흘을 주었네. 사흘 뒤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고 하더군. 만약 그때까지 자네가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구휼미 배가 우리 마을을 그냥 지나칠 걸세. 그는 만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자네는 착한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한 집안의 아들이기 전에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야 할 때일세. 자네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게야. 김 이장은 헛간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낡은 지게가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걸로는 산길이 험할 걸세. 새로 튼튼하게 짜야지. 자네 손재주가 좋지 않은가. 그 말은 비수처럼 만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장은 차마 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나무가 필요하면 말하게. 마을 사람들이 좀 도울 걸세.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장이 떠난 뒤 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 어서 내 어미를 산에 갖다 버려라. 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겉옷을 걸치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만수야 어디 가느냐 하고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의 속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왜 나인가? 왜 하필 내 어머니인가? 그는 신을 원망하고 관아를 원망하고 마을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산 중턱에 너른 바위 앞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 앞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눈바람에 묻혀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문득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지팡이를 짚은 한 노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이 눈보라 속에 웬 노인일까? 높아는 산 아랫마을과는 떨어진 숲 어귀에 혼자 사는 약초 할머니였습니다. 약초 할머니는 만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우는가? 울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 세상에 곡소리 아닌 날이 없었을 게야. 만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약초 할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막힌 게지. 마을에서 징소리가 요란하더구나. 관아놈들이 또 사람 잡을 법을 들고 왔는가 보지. 만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약초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찼습니다. 나는 이 산에서 60년을 살았다. 저 관아놈들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할머니는 만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사람들은 모두 올라가야 할 산만 쳐다보더군. 저 높은 산꼭대기에 제 부모를 버려야만 법도를 지키는 줄 알지. 만수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도가 그러한 것을... 할머니는 지팡이로 눈 쌓인 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어리석기는 사람들은 올라갈 산만 보지 정작 자기가 딛고 선 땅은 보지 못해. 이 땅 밑에도 길이 있는 법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만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땅 밑에 길이요. 약초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일세. 정이란 것이 법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는 법이야. 그냥 울고불고 매달리는 건 사랑이 아냐. 그건 어리광이지. 할머니는 만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신 차리게. 자네가 올라야 할 산은 저 눈 덮인 산이 아닐세.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법도가 아니라 자네 어머니일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구휼미가... 만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약초 할머니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구휼미 관아놈들이 주는 그 썩은 쌀 말이냐. 그것보다 더 중한 것이 쌀독 밑바닥에 있을 줄이야 누가 알겠는가.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자네 집에서 가장 낮은 곳을 살펴보게. 올라갈 산만 보지 말고 자네가 발 딛고 선 그 집의 바닥을 보란 말일세. 약초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눈보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집의 바닥.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아까와 같은 절망감은 조금 가신 듯 했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툇마루가 아닌 방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만수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구나. 불씨가 꺼지려 하니 어서 와서 아궁이 좀 보거라. 만수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정말로 사그라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른 짚을 한 줌 넣어 불씨를 살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는 약초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의 바닥, 만수는 부엌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감자나 물을 보관하는 작은 움이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덮개가 덮여 있었지요. 만수는 저도 모르게 그 덮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어둡고 좁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좁고 축축한 곳에 어머니를...
그는 다시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차라리 튼튼한 지게를. 그는 다시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부엌 구석의 우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약초 할머니가 말한 가장 낮은 곳이 저기일까? 하지만 저 좁고 축축한 구멍 속에 늙고 병든 어머니를 숨긴단 말인가? 겨울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며 좁은 곳에서 숨은 어찌 쉬신단 말인가? 만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인한 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젖은 손뭉치를 매달고 걷는 듯 무거웠습니다.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 그것을 보는 순간 만수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챙겼습니다. 지난 가을 틈틈이 베어다 말려둔 질긴 소나무 가지와 볏짚을 꼬아 만든 새끼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본래 이런 일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만수는 헛간 앞 눈이 조금 덜 쌓인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등줄기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깎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닿을 자리였습니다. 그는 나무 표면을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혹시라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지는 않은지, 모난 구석이 어머니의 앙상한 등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그는 자신의 천으로 나무를 문질러가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나무 등바디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새끼줄을 꼬는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줄은 어머니의 무게, 아니 어머니의 삶 전체를 지탱해야 할 줄이었습니다. 그는 줄을 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줄이 차라리 썩어 문드러진 것이라면, 산을 오르다 뚝 끊어져 버린다면. 그는 끔찍한 생각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선 안 되었다. 이 줄은 튼튼해야 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새끼줄을 엮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자신의 죄책감을 엮어 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낡고 볼품없던 지게는 온데간데 없고 투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새 지게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지게는 마치 만수를 비웃기라도 하든 어서 그 의무를 다하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완성된 지게를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야. 만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어느새 얇은 겉옷만 걸친 채 헛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나오셨습니까? 바람이 찹니다. 만수가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만수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만수가 아닌 그가 방금 만든 새 지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지게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게로 다가가 앙상한 손으로 지게의 등바디를 쓸어보았습니다. 곱구나. 참 잘 만들었다. 우리 아들 손재주는 여전하구나. 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원망을 퍼붓는다면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순덕 할머니는 만수를 돌아보며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애썼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꾸나. 오늘 저녁은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지어줘야겠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만수의 언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들어가자. 불씨가 꺼지겠다. 할머니는 만수를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만든 지게만이 헛간 앞에 홀로 남아 다가오는 어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덕 할머니는 만수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부엌 선반 제일 안쪽에 작은 항아리가 하나 있을 게다. 그걸 가져오너라. 만수는 영문을 모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자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었습니다. 하얗고 뽀얀 쌀이 항아리 바닥에 자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굶주림 속에서 만수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를 날을 위해 아끼고 아껴둔 마지막 남은 쌀이었습니다. 만수는 쌀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돌잔치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것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태 남았구나. 오늘이 바로 이 쌀을 쓸 날인가 보다. 어서 가져가서 밥을 짓거라. 아궁이에 불도 지피고. 만수는 쌀 항아리를 든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아껴온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뭘 그리 꾸물거리느냐. 어서 가거라. 배가 고프구나. 어머니의 재촉에 만수는 그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는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는 그 시림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쌀알이 부서질세라 조심조심 쌀을 씻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인지 몰랐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만수에게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순덕 할머니는 부엌 문턱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쇠약한 몸을 이끌고 찬장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말라붙은 메주콩 몇 알과 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만수는 뜸이 푹 든 밥을 퍼서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하얀 쌀밥 한 그릇, 그리고 메주콩 조림이 담긴 종지 하나. 그것이 모자의 마지막 저녁상이었습니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만수의 눈시울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머리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자, 어서 먹자꾸나. 우리 아들 그동안 이런 쌀밥 한 번 못 해먹였네.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도저히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묵묵히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밥맛이 참 달구나. 할머니는 만수의 그릇에 메주콩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먹어라 아들아. 내일은 네가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만수에게 내일 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밥을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5살 적이었을 게다. 저 건너 산에 도라지를 캐러 갔다가
내가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밑으로 굴렀지 뭐냐. 만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너는 울지도 않고 그 작은 손으로 칡넝쿨을 잡아당겨 나를 끌어올리겠다고 용을 썼지. 어찌나 기특하던지.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들어라. 그때 네가 그러더구나. 어머니, 내가 꼭 구해줄게. 내가 힘이 세거든. 하하, 그 쬐끄만 녀석이. 순덕 할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당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겨울이 깊어지면 아궁이를 잘 살펴야 한다. 연기가 새면 큰일 나니께 틈틈이 지늘구로 막아주거라. 그리고 봄이 오면 뒷마당 텃밭에 있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 내가 모아둔 게 좀 있느니라.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만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주머니를 열어 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 말린 메주콩 몇 알과 작은 무씨 배추씨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가져가시려던 짐인가? 아니면 만수는 어머니가 산속에서라도 무언가를 심어 연명하시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순덕 할머니는 만수의 생각을 읽은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아, 농부는 아무리 굶주려도 종자는 먹는 법이 아니란다. 이건 네가 내년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이다. 내가 없더라도 밥 굶지 말라고. 할머니는 그 주머니를 만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만수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의 군졸들이 닥칠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일어나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들, 울지 마라. 그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다 순리란다. 묵은 잎이 떨어져야 새 잎이 돋아나는 법이지. 나는 이만하면 족하다. 너처럼 착한 아들을 두었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다. 아닙니다.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그저 몹쓸 법도일 뿐입니다. 만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제가 어머니 대신...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못난 소리.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 앞날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떳떳하게 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란다. 나 하나 때문에 네가 죄인이 되고 마을 사람들까지 굶주리게 할 수는 없다.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만수야, 할머니가 아들의 젖은 얼굴을 쓸어주었습니다. 내일은 길이 험할 게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푹 자거라. 내일은 네가 아주 힘든 걸음을 해야 하니까.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내일의 비극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헛간에 세워둔 지게를 떠올렸습니다.
그 지게는 이제 단순한 나무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수가 아들로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겁고도 잔인한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동이 트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 만수는 잠든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어젯밤에 새로 내린 눈이 마당을 다시 하얗게 덮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칠 날. 만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가 밤새 그를 괴롭혔던 그가 제 손으로 만든 튼튼한 지게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마지막 남은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물을 데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릴 때 만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저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젖은 소매자락을 한번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만수가 어제 꿰매어 드렸던 낡은 속옷을 입었습니다. 만수가 챙겨드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 스스로 챙겨 입었습니다. 마치 먼 길 떠나는 나그네가 채비를 하듯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의연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땀 냄새가 벤 이불 흙이 묻은 집신,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전 만수가 만들어 선물했던 작은 나무 빛. 할머니의 눈길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만수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며 어머니 앞에 등을 보이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업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 같은 숨을 내쉬더니 아들의 등 위로 천천히 몸을 실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몸이 이토록 가벼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칩 한 줌을 업은 듯 했습니다. 이 가벼운 몸으로 평생 자신을 업고 키우셨구나. 만수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짊어지듯 뜬 어머니를 업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지게는 헛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마당에 세워둔 지게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지게의 의자 부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꼰 새끼줄로 어머니의 몸을 지게에 묶었습니다. 혹여나 산길을 오르다 흔들리실까봐 그는 몇 번이고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어머니를 짐짝처럼 지게에 묶는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만수는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무게, 아니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얼어붙은 창호지 너머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안도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그리고 어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눈빛들. 만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한 걸음을 내딛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얼어붙어 수염에 매달렸습니다. 등 뒤에 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수의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만이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만수는 애써 어머니가 춥지 않으실까, 길이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만 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만수는 땀으로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식은 땀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커다란 바위 아래 멈춰 섰습니다. 지게를 받침대에 받쳐놓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많이? 춥지 않으십니까?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등 뒤에서 한참 만에야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든 게지.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비탈길이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바위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수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아주 작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멈칫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이거나 얼음이 깨지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등 뒤 어머니가 계신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이 등 뒤로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어머니께서 뭘 하시는 거지?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소리는 간헐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딱, 딱. 만수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등 뒤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지게에 묶인 어머니가 앙상하고 파리한 손을 뻗어 길가의 진달래나무 마른 가지를 꺾고 있는 것을. 할머니는 그렇게 꺾은 나뭇가지를 길 위에, 눈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지?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을 표시하고 계신 거야. 왜 다시 돌아오시려고 이 늙고 병든 몸으로 이 험한 산길을 다시 내려가시려고, 아니면 만수가 자신을 버린 이 길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원망이라도 하시려는 걸까?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불효막심한 놈. 내가 죽어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꺾고 있다고 생각하니 만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참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어머니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그는 지게를 거칠게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멈춰 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십니까?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실 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순덕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꺾으려 할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아까보다 더 거친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원망을 한시라도 빨리 등 뒤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비탈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그의 걸음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산꼭대기,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나무 하나 없는 너른 공터였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지만 바람에 날려 군데군데 얼어붙은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곳이라 불렀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버려지는 곳임을. 만수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받침대에 지게를 세우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묶었던 새끼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꽁꽁 얼어붙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톱이 부러져라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줄이 풀리고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지게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조금이나마 덜 닿는 커다란 바위 아래 미리 준비해온 집단 위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들로서의 마지막 도리, 아니 마지막 죄를 단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만수야. 등 뒤 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힐 듯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만수야, 내 아들, 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만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멎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아니 어쩌면 새벽달의 마지막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앙상한 뺨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 모든 것 위로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미소는 무엇일까? 원망도 체념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만수가 올라온 길 저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눈이 다시 오는구나. 산길은 험하고 곧 어두워질 게다. 할머니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울린 그 미소를 거두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꺾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란다. 내가 이 어미를 두고 내려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그 험한 산길에서 헤맬까봐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내려갈 길 표시해둔 것이야. 그 순간 만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그는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이 돌아갈 길을 잃을까봐 마지막 순간까지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표시한 어머니. 자신은 어머니의 원망이라 여겼던 그 행위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깊고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만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집단 위에 앉은 어머니의 무릎을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는 가슴을 치고 눈 쌓인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고려장의 순간 아들을 울린 것은 관아의 법도도 죽음의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만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미소였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그 미소. 자신을 버리는 아들의 앞길을 걱정해 돌아갈 길을 표시해 두었다는 그 말. 그것은 만수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효심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 아래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끔찍한 절망의 나락에서 만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용기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그 사랑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모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이곳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너까지 죽을 셈이냐. 관아놈들이 알면 우리 마을은... 할머니는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착한 아들이 법도를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혀 평생 고통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예전의 약한 만수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어머니를 이 차가운 산바닥에 버려두고 평생을 산 송장으로 사느니 차라리 어머니와 함께 법을 어긴 죄인으로 죽겠습니다.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아놈들이 마을을 뒤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 앉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손길이었습니다. 버리기 위해 묶었던 새끼줄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 단단히 묶었습니다. 만수는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을 오를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업고 돌아서서 자신이 올라왔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표시해 두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눈밭 위에 떨어져 있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원망이라 오해했던 바로 그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나뭇가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럽고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남겨둔 그 사랑의 이정표들이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며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만수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어머니가 얹힌 지게부터 보호했습니다. 그의 무릎과 팔꿈치는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영이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을 빙둘러 가장 외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재빠르게 자신의 집 그 골짜기 끝 외딴 초가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게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방 안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추위와 피로로 지쳐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참으십시오. 만수는 다급했습니다. 곧 날이 밝으면 관아놈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약초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갈 산만 보지 정작 자기가 딛고 선 땅은 보지 못해. 땅 밑에도 길이 있는 법이야. 부엌이었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구석에 있던 집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던 작은 가장 낮은 곳. 만수는 얼른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런 곳에 어머니를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달려가 마른 집단을 한 아름 가져와 바닥에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자신이 덮던 가장 두꺼운 소미불까지 꺼내와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부엌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 밖에는 날이 밝으면 저놈들이 닥칠 겁니다. 며칠만 이곳에서 견뎌주십시오. 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들이 살기 위한, 아니 자신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작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만수야,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만수는 눈물을 머금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집단으로 꼼꼼하게 위를 가리고 그 위에 빈 항아리까지 올려놓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틈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마치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살인문 밖에서 그토록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관에서 나왔다. 김 이장과 함께 어제 봤던 그 장교와 군졸들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옷을 헝클어뜨리고 집 한 오라기를 머리에 붙인 채 마치 밤새 슬픔에 겨워 뒹군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큰일을 치른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만수는 장교 앞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대인, 흐흐흐. 장교는 그런 만수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설 것 없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원님의 명을 받들었느냐. 김 이장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만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어젯밤 법돼 따랐습니다. 흑흑. 장교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헛간의 만수가 일부러 쓰러뜨려둔 눈이 반쯤 덮인 지게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방 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늙은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대의 효심이 지극하여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나 또한 법도를 지켰으니 마을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장교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군졸에게 명했습니다. 되었다. 이 마을은 법도를 지켰으니 약속대로 내일 구휼미를 보낼 것이다. 철수한다. 그들은 말을 돌려 쏜살같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이장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수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만수, 자네 어머니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야. 김 이장이 돌아가고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아니, 속였습니다. 그는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속은 어두웠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들아. 만수는 얼른 따뜻하게 데워둔 물과 아껴두었던 감자 하나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순덕 할머니의 길고도 비밀스러운 겨울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관에서 내려온 구휼미는 턱없이 부족했고 마을에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머니를 잃고 상심한 불쌍한 아들로 여기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척한 얼굴로 말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사람들은 슬픔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만수는 자신의 몫을 쪼개어 밤마다 몰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저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아들의 온정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굶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곡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야, 내 품속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을 게다. 그걸 가져다 다오. 만수는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가리키는 낡은 속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그날 산에 가기 전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바로 그 씨앗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말입니까? 그래, 그 안에 메주콩이 몇 알 들어있을 게다. 만수는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단단하게 마른 메주콩 대여섯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무얼,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그 콩을 지금 당장 물에 불리거라. 그리고 젖은 천을 구해 이 속 내 발치에 두거라. 만수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 수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물을 부어 콩을 불렸고 깨끗한 천을 적셔 콩을 덮어 그 어두운 속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가 덮개를 열고 조심스럽게 천을 들춰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콩들이 새하얀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라 여겼던 그 차갑고 어두운 속에서 어머니의 지혜가 생명을 키워낸 것입니다. 만수는 그 하얀 싹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을 면하게 해줄 양식이자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만수와 어머니는 그 콩나물로 가장 혹독한 추위를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짐이라 여겨 산에 버렸지만 만수는 그 짐이라 불렸던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마침내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눈이 녹아 계곡 물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봄과 함께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혹독한 법령으로 백성을 괴롭혔던 그 못된 원님이 파직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어진 사람이라 산의 규율 같은 낡고 잔인한 법은 더 이상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 들로 나간 어느 화창한 봄날, 만수는 집에 살인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지난 겨울 내내 그들을 지켜주었던 덮개를 활짝 열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부엌을 지나 속까지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봄이 왔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만수는 앙상해지신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햇빛을 본 순덕 할머니는 눈이 부신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숨이었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들이 겨울 내내 먹었던 콩나물의 남은 뿌리와 씨앗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곡식 한 줌을 털어 맑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그릇에 담아 어머니께 공손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봄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만수가 직접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따뜻한 죽이 앙상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만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슬프고도 숭고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겨울을 이기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생명의 미소였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보며 마주 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법도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가장 낮은 땅 밑에서라도 사랑하는 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임을, 어머니가 꺾어두었던 나뭇가지가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듯 아들의 그릇된 용기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